차가운 서울의 밤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다. 날고해진 재킷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마루의 털을 사정없이 헝클어뜨렸다. 도심의 불빛은 멀리서 번쩍였지만 이곳 좁고 더러운 골목길에는 그림자만이 춤을 추고 있었다. 쓰레기 더미 사이를 뒤지던 마루의 코끝에 희미한 냄새가 닿았다. 익숙한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희미하고 동시에 훨씬 더 강렬하게 마루의 본능을 자극했다. 생명체의 냄새. 그러나 어딘가 위태롭고 절박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마루는 굶주림으로 뼈만 남은 몸을 이끌고 냄새의 근원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찢어진 귀 한쪽이 펄럭였고 한때는 윤기 나던 회색 털은 온통 먼지와 오물로 뒤덮여 있었다. 버려진 가구 더미 뒤편. 쾌쾌한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마루는 낡은 천 가방을 발견했다. 킁킁거리며 가방에 코를 박자 냄새는 더욱 선명해졌다. 그것은 마치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의 울음소리처럼 마루의 심장을 울렸다. 조심스럽게 앞발로 가방을 건드리자 가방 속에서 미약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분명 아기의 울음소리였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희미한 울음. 마루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다. 오랜 떠돌이 생활 동안 수많은 위험과 무관심에 익숙해진 마루였지만 이런 존재를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다. 본능적으로 마루는 위험을 감지했다. 이대로 두면 이 작은 생명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마루는 가방을 물어뜯듯 조심스럽게 벌렸다. 안에는 얇은 솜털, 담요에 쌓인 아기가 있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기는 마치 꿈속에서라도 엄마를 찾는 듯 작고 가는 팔을 허공에 휘저었다. 마루의 늑골이 훤히 드러난 옆구리에서 알 수 없는 충동이 치밀어 올랐다. 이 아기를 살려야 한다. 어떻게든. 마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넌사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경찰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마루는 망설이지 않았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아기가 든 가방을 조심스럽게 물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내달리기 시작했다. 뼈마디가 시린 추위와 굶주림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살려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만이 마루의 온몸을 지배했다. 피 묻은 털은 차가운 바람에 휘날렸지만 마루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불 밝혀진 경찰서 입구가 눈앞에 나타났다. 마루는 지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오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에 놀란 야간 근무 경찰관이 문을 열고 나왔다. 그는 처음에는 짖는 소리에 짜증이 난 듯 인상을 찌푸렸으나 곧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이건 대체 피투성이가 된 회색개가 입에 낡은 가방을 물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서 작고 연약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경찰관은 황급히 마루에게 다가가 가방을 받았다. 아기는 거의 의식을 잃은 듯 창백했지만 살아있었다. 마루는 아기를 건넨 후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온몸의 힘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듯 보였다. 그날 밤 서울 시내 모든 언론은 피투성이 개가 아기를 구해 경찰서로 데려왔다는 기사를 대서특필했다. 기적의 개. 영웅견 마루라는 헤드라인이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게 된 강력계 형사 강민아의 마음은 그저 감동만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며칠 전 그녀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죽은 딸이 핏자국 가득한 강아지를 안고 엄마,
아기가 추워요 라고 속삭이는 꿈이었다. 그리고 오늘 현실에서 꿈과 놀랍도록 닮은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미나는 마루가 쓰러진 자리로 다가갔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마루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임무를 완수한 전사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미나의 손이 조심스럽게 마루의 털을 쓸어내렸다. 엉겨붙은 피와 먼지 아래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루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희미하게 눈을 떴다. 핏줄이 선명한 눈동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다. 미나는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읽어냈다. 그것은 단순히 아기를 구한 개의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수많은 시간과 고통을 견뎌낸 존재의 눈빛 같았다. 걱정 마. 아기는 안전해. 미나는 낮게 속삭였다. 그 말이 마루에게 닿았는지 마루는 작게 낑낑거리며 미나의 손에 머리를 비볐다. 마루는 구조된 아기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다. 마치 자신의 아기라도 되는 듯 애틋한 눈빛이었다. 미나는 마루의 그런 행동에서 기시감을 느꼈다. 5년 전 그녀의 딸 혜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밤 혜인이 안고 있던 낡은 인형개와 마루가 겹쳐 보였다. 당시 혜인은 병원에 실려가면서도 그 인형을 놓지 않으려 했다. 다음 날 아침 아기는 병원에서 안정을 되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기는 건강한 여아였고 다행히 동상이나 심각한 저천증은 없었다. 미나는 아기를 보러 병원으로 향했다. 작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는 천진난만하게 잠들어 있었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유리벽을 어루만졌다. 딸을 잃은 후 굳게 닫혔던 미나의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파동이 일었다. 아기의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누가 아기를 버렸는지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경찰은 아기가 발견된 골목길 주변을 수색했지만 CCTV조차 없는 사각지대였다. 유일한 목격자이자 구조자인 마루는 경찰서 보호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었다. 미나는 마루를 다시 찾아갔다. 마루는 뼈가 부러진 다리를 절뚝이면서도 미나가 다가오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미나는 마루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마루의 털에 묻어있던 피는 모두 마루의 피였다. 아기를 옮기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것에 긁힌 듯 보였다. 네오는 대체 어디서 온 거니? 미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마루의 눈빛은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눈빛이 아니었다. 어떤 간절함, 어떤 이야기, 그리고 어떤 과거가 담겨 있는 듯했다. 미나는 직감했다. 이 아기와 마루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 사건은 어쩌면 자신의 과거와도 연결된 거대한 비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미나는 마루가 아기를 발견한 골목길을 다시 찾았다. 며칠 전 내린 눈은 이미 녹아 질척이는 진흙탕이 되어 있었다. 미나는 눈을 감고 그날 밤의 상황을 상상했다. 추운 밤, 굶주린 개, 그리고 버려진 아기. 그 모든 상황이 그녀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딸을 잃은 후부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듯 살았다. 감정은 메말랐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 작은 아기와 마루는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골목길 구석, 낡은 쓰레기통 옆에서 미나는 작은 천 조각을 발견했다. 찢어진 아기 담요 조각이었다. 미나는 천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희미하게 피 냄새가 났고 실오라기 같은 머리카락 한두 가닥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천조각 위에는 거의 지워질 듯한 작은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오래된 문양. 마치 고대 부족의 상징처럼 보이는 문양이었다. 미나는 그 문양을 보자마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 그러나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천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경찰서로 돌아왔다.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혜인의 사진을 바라봤다. 맑게 웃고 있는 혜인의 얼굴. 미나는 손을 뻗어 사진 속 혜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혜인아, 엄마가 꼭 밝혀낼게.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마루가 가져온 아기 다묘 조각 위에 떨어졌다. 미나는 아기의 다묘 조각과 마루를 보며 생각에 잠겼다. 마루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아기를 구한 그 행동은 본능을 뛰어넘는 무언가였다. 그리고 아기에게서 발견된 독특한 문양의 다묘는 이 사건이 단순히 부모가 아기를 유기한 사건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미나는 직감적으로 거대한 그림자가 이 사건 뒤에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과거의 비극과 현재의 욕망이 뒤섞인 거대한 미스터리였다. 그날 밤 미나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마루의 슬픈 눈빛과 아기의 작은 얼굴, 그리고 다묘에 새겨진 의문의 문양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갑자기 잊고 있던 오래된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전설 속의 이야기, 그리고 오래된 가보암 속에 잠들어 있던 낡은 목걸이. 목걸이에는 담요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미나는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다락방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뒤지자 마침내 낡은 나무 상자가 손에 잡혔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빛바랜 사진첩과 함께 작고 투박한 나무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은 아기 다묘의 문양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미나의 손이 떨렸다. 이 목걸이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이것은 우리 가문의 수호 문양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셨던 유품이었다. 미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미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혜인이 사고를 당하기 며칠 전 혜인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 그림 속에는 혜인이가 키우고 싶어 했던 회색 강아지와 함께 담요와 목걸이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미나는 그 당시 혜인이의 그림을 단순한 아이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했다. 딸의 죽음, 마루, 그리고 이 아기.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운명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나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희미하지만 강렬한 희망의 눈물이었다. 혜인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이 아기를 지키고 그리고 마루와 함께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야 할 책임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미나는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차가운 나무 조각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혜인의 영혼이, 그리고 마루가 그녀와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미나는 새로운 결심을 다졌다. 이 모든 것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미나의 사무실은 새벽의 희미한 불빛 아래 고요했다. 그녀는 어젯밤 다락방에서 찾아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낡고 투박한 나무 조각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거대한 비밀의 열쇠처럼 느껴졌다. 아기의 담요에서 발견된 문양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 수호 문양은 미나의 오랜 망각 속에 잠들어 있던 기억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할머니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보호해 왔단다. 그 능력은 자연과 소통하고 생명을 치유하는 힘이지. 미나는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을 단순한 예시이야기로 치부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듯했다. 미나는 마루가 있는 보호소로 향했다. 마루는 아직 다리를 절뚝였지만 미나를 보자마자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미나는 마루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녀는 단순한 동물의 지능을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다. 마치 마루가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마루의 코에 가져다 댔다. 마루는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목걸이에 새겨진 문양을 혀로 핥았다. 그 행동은 마치 오래된 친구를 알아보는 듯 자연스러웠다. 내가 우리 가문을 알고 있는 거니? 미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마루는 그녀의 말에 반응하듯 작게 낑낑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동작을 취했다. 미나는 마루의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마루는 분명 이 모든 사건의 핵심에 있었다. 그녀는 곧바로 아기가 발견된 골목길 주변 CCTV를 다시 확인하기 시작했다. 비록 사각지대였지만 그 주변의 모든 영상을 샅샅이 뒤졌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분석한 끝에 그녀는 희미하지만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아기가 버려지기 몇 시간 전 한 대의 검은색 밴이 골목 어귀에 잠시 정차했다가 급히 사라지는 모습이었다. 번호판은 불분명했지만 밴의 옆면에는 알아보기 힘든 로고가 희미하게 보였다. 미나는 영상을 확대하고 필터를 적용하여 로고를 분석했다. 그것은 낯선 형태의 생명공학 회사 로고처럼 보였다. 미나는 즉시 그 로고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어렵지 않게 바이오젠테크라는 이름의 회사가 검색되었다. 바이오젠테크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생 생명공학 기업으로 주로 유전자 치료와 줄기세포 연구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회사의 정보는 극도로 폐쇄적이었고 대표이사의 얼굴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미나는 직감했다. 이 회사가 뭔가 수상하다. 그녀는 바이오젠테크의 주소로 향했다. 회사는 도심 외곽의 첨단 연구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회색빛의 거대한 건물은 마치 거대한 요새처럼 위압감을 풍겼다. 미나는 신분을 위장하고 회사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다. 경비는 삼엄했고 직원들은 모두 무표정한 얼굴로 출입증을 찍고 드나들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미나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다. 바이오젠테크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공개된 대표이사가 아닌 박재호라는 이름의 전직 생물학 교수라는 것이었다. 박재호는 과거에 명망 있는 학자였으나 비윤리적인 생체 실험 논란에 휩싸여 학계에서 퇴출당한 인물이었다. 미나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혜인이의 사고 기록이 스쳐 지나갔다. 5년 전 혜인이의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당시 사고 현장 근처에서 박재호의 연구소 폐기물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다. 물론 증거가 불충분하여 묻혔지만 미나는 그 소문을 믿었다. 그녀는 박재호가 자신의 딸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강하게 느꼈다. 미나는 박재호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의 옛 연구실 동료들을 수소문했고 그의 논문과 연구 자료들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재호는
유전자 각성이라는 비윤리적인 연구에 집착하고 있었다. 특정 유전자를 조작하여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끌어내는 연구였다. 그의 연구는 항상 동물 실험을 동반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다는 증언도 확보했다. 미나는 아기의 건강 상태와 마루의 비범한 행동, 그리고 담요에 새겨진 문양까지 모든 것이 박재호의 연구와 연결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미나는 마루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아기가 잠들어 있는 인큐베이터 앞에 마루를 앉혔다. 마루야, 이 아기를 지켜줄 수 있겠니? 미나의 말에 마루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아기의 인큐베이터에 앞발을 올렸다. 그 순간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가 작게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마루가 앞발을 댄 부분으로 작은 손을 뻗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 미나는 경이로운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마루와 아기 사이에 어떤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미나는 마루를 데리고 병원을 나서면서 마루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듯 속삭였다. 박재호, 그가 뭔가 꾸미고 있어. 내 딸 혜인이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을지 몰라. 이 아기를 구하려면 그자를 막아야 해. 마루는 미나의 말을 경청하는 듯 그녀의 발치에 바싹 붙어 걸었다. 마치 미나의 다음 행동을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다. 미나는 박재호가 아기를 쫓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기는 단순한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아기는 박재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유전자 각성 연구의 핵심 열쇠였다. 박재호가 아기에게서 무엇을 얻으려는지는 아직 불분명했지만 그것이 아기에게 위험한 일임은 분명했다. 그녀는 박재호의 과거 연구 자료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오래된 학술지, 폐기된 연구 보고서들, 수많은 자료를 뒤지던 중 미나는 희미하게 인쇄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재호와 함께 낡은 연구복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품에는 어린아이와 함께 마루와 똑같이 생긴 회색 개가 안겨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김 교수님과 함께 희망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었다. 김 교수님. 미나의 머릿속에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김 교수님을 조심하거라. 그는 빛과 그림자 사이에 있는 자다 라고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다. 미나는 김 교수님이라는 이름과 희망 프로젝트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희망 프로젝트는 박재호의 유전자 각성 연구의 초기 명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사진 속 어린아이, 그 아이가 혹시 이 아기와 관련된 것일까? 미나는 김 교수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교수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존재 자체가 지워진 듯했다. 학계에서는 그가 몇십 년 전 실종되었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연구 내용이나 행방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다. 다만 그가 고고하게도 조예가 깊었으며 오래된 전설과 신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기록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미나는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신의 혈통이라 불리는 이들을 지켜왔단다. 할머니는 신의 혈통이 특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치유의 힘을 발휘한다고 설명했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박재호가 그토록 추구하던 유전자 각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그렇다면 이 아기는 신의 혈통의 후예이고 박재호는 그 아기의 유전자를 노리고 있는 것인가? 미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만약 자신의 가문이 정말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박재호가 그 비밀을 알고 있다면, 그녀 자신과 아기,
그리고 마루 모두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루를 바라봤다. 마루는 조용히 미나의 옆에 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또는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는 듯 굳건했다. 미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아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박재호의 실체를 세상에 폭로하며 혜인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그녀는 아기의 다묘 조각과 할머니의 목걸이를 함께 쥐었다. 그리고 마루의 따뜻한 털을 쓸어내렸다. 이 기나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바이오젠테크의 회색빛 건물은 민에게 갈수록 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곳에는 단순히 연구실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미나는 마루와 함께 건물 주변을 계속해서 탐문하며 폐쇄적인 외관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파헤치려 애썼다. 그녀는 건물의 지하 통로와 연결된 수상한 환풍구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희미하게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약품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을 감지했다. 직감적으로 그곳이 박재호의 비윤리적인 실험실임을 알아차렸다. 박재호는 미나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그의 그림자는 미나의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고, 그녀의 일상에는 알 수 없는 위협들이 드리워졌다. 미나는 누군가 자신의 통화 내용을 도청하고 동선을 감시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경찰 내부의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경찰 조직 내부에 박재호와 연결된 인물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싹텄다. 미나는 더욱 고립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다. 아기와 마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박재호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어느 날 밤, 미나는 혜인이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혜인이의 서툰 글씨로 가득 채워진 일기장 속에서 미나는 놀라운 기록을 찾아냈다. 혜인이는 사고가 나기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꿈에 시달렸다고 적혀 있었다. 꿈속에서 혜인이는 커다란 회색개와 함께 빛나는 아기를 보았고, 나쁜 아저씨들이 아기를 데려가려 했다고 썼다. 그리고 꿈속의 회색개는 혜인에게 두려워하지 마. 진실은 숨겨지지 않아 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미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혜인이의 꿈속 회색개는 분명 마루를 의미했다. 그리고 빛나는 아기는 지금 병원에 있는 아기였다. 혜인이는 죽기 전에 이미 이 모든 비극의 전조를 경험했던 것이다. 혜인이의 일기장은 민에게 또 다른 연결고리를 제공했다. 혜인이의 마지막 그림, 마루의 등장, 아기의 다묘 문양, 그리고 이제 혜인이의 꿈속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운명의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미나는 박재호가 단순히 유전자를 탐하는 과학자가 아니라 오래된 예언이나 전설과 관련된 무언가를 쫓고 있음을 직감했다. 미나는 마루를 데리고 혜인이의 납골당으로 향했다. 차가운 비석 앞에서 미나는 일기장을 펼쳐 혜인이의 마지막 글귀를 읽어주었다. 엄마,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이 아기를 지켜주세요. 빗물이 미나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루는 조용히 미나의 발치에 앉아 혜인이의 비석을 응시했다. 마치 혜인이의 영혼과 교감하는 듯. 마루의 눈빛은 깊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때 마루가 고개를 들더니 납골당 뒤편의 낡은 숲길을 향해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미나는 마루의 행동을 따랐다. 숲길은 빗물에 젖어 질척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마루는 망설임 없이 숲속 깊숙이 들어갔고, 미나는 불안했지만 마루를 믿고 따라갔다. 숲의 한가운데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곳에서 미나는 낡고 허물어져 가는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수십 년간 버려진 듯 풀과 덩굴로 뒤덮여 있었다.
마루는 오두막 문을 긁적이며 들어갈 것을 재촉했다. 오두막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그러나 한쪽 벽에는 낡은 나무 책장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빛바랜 문서들이 가득했다. 미나는 책장 속에서 오래된 가죽 장정을 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책 표지에는 아기의 담요와 목걸이에서 본 것과 똑같은 수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책 제목은 수호자의 기록이었다. 미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책 안에는 손으로 직접 쓴 고어 구유들이 가득했다. 미나는 자신이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희미한 지식으로 몇몇 단어들을 해독할 수 있었다. 그 책은 바로 신의 혈통이라 불리는 존재들과 그들을 수호하는 개의 일족에 대한 기록이었다. 신의 혈통은 자연의 정기와 교감하고 병을 치유하며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수호견들은 이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역할을 해왔다. 책의 내용 중에는 특히 미나의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다. 수호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선대마루는 인간의 영혼과 깊이 연결되어 미래의 위험을 꿈으로 예지하고 그 정보를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기록이었다. 혜인이의 꿈.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마루의 조상이 혜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위험은 지금 미나가 직면하고 있는 박재호의 위협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책장 구석에서 미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혜인이의 아버지, 즉 미나의 남편이 과거에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는 연구 노트였다. 미나의 남편은 혜인이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어떤 미스터리한 병에 걸려 치료법을 찾기 위해 밤낮없이 연구에 매달렸었다. 노트 속에는 박재호의 이름과 함께 유전자 변형, 치유 능력, 고대 혈통 등의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김 교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신의 혈통의 비밀을 파헤치려 했다. 그와 박재호는 그 순간 오두막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미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둠 속에서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바이오젠테크의 경비원들처럼 보였다. 그들은 오두막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미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다. 마루는 미나의 옆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애써 참았다. 경비원 중 한 명이 책장을 향해 다가왔다. 미나가 숨긴 수호자의 기록이 발견될 위기였다. 그때 마루가 갑자기 몸을 던져 낡은 의자를 넘어뜨렸다. 쾅 하는 소리에 경비원들의 시선이 마루에게로 쏠렸다. 저 개를 잡아. 경비원들이 마루를 쫓아 오두막 밖으로 나갔다. 미나는 그 틈을 타 수호자의 기록과 남편의 노트를 챙겨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숲속을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미나는 마루의 희생적인 행동에 눈물이 고였다. 마루는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미나를 도왔다. 그녀는 마루를 놓칠까봐 두려웠다. 다행히 마루는 빠른 발로 경비원들을 따돌리고 민에게로 돌아왔다. 마루의 다리는 더욱 심하게 절뚝였다. 미나는 마루를 안아 올리려 했지만 마루는 고개를 저으며 앞서 걸었다. 숲을 빠져나오자마자 미나는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숨을 고르며 방금 겪은 일을 곱씹었다. 박재호가 자신의 남편과도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수호자의 기록은 혜인이의 죽음과 아기의 탄생, 그리고 마루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열쇠였다. 박재호는 신의 혈통의 유전자를 이용해 불멸의 생명이나 초능력을 얻으려 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혜인이의 죽음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박재호의 비윤리적인 연구를 알게 되어
그것을 막으려다 변을 당했을 수도 있었다. 미나는 차 안에서 수호자의 기록과 남편의 노트를 다시 읽었다. 노트의 마지막 장에는 혜인이의 사고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좌표가 적혀 있었다. 그 좌표는 서울 외곽의 버려진 연구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미나는 그곳이 박재호의 또 다른 비밀 실험실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리고 그곳에 혜인이의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와 아기의 출생에 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마루야, 이제 시작이야. 미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는 미나의 손에 뺨을 비비며 굳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들의 앞에는 거대한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미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혜인이의 영혼이, 남편의 숨겨진 진실이, 그리고 이 작은 아기의 생명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비밀을 파헤치고 박재호의 잔혹한 음모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를 위한 그녀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불을 지폈다. 밤의 장막이 서울을 뒤덮은 가운데 미나는 마루를 데리고 남편의 노트에 적힌 좌표를 따라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소로 향했다. 낡은 창고와 공장들이 늘어선 황량한 지대였다. 풀이 무성하게 자란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자 녹슨 철문으로 굳게 닫힌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전에 버려진 듯 건물 외벽은 넝쿨로 뒤덮여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마치 이 건물이 수십 년간 잊혀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미나는 마루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가 맞아. 혜인이 아빠가 찾던 곳이 분명해. 마루는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미나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다. 마루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결의에 찬 듯 보였다. 미나는 무너진 담벼락 틈새로 몸을 구겨넣고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내부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약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낡은 장비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낡은 제어판에 손전등을 비추자 희미하게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미나는 숙련된 형사의 감각으로 스위치를 조작했고 순간 건물 내부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먼지 쌓인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여러 개의 연구실과 실험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잔혹한 실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미나는 한 실험실에서 낡은 서류 더미를 발견했다. 서류들은 모두 암호화된 기호와 복잡한 도표들로 가득했다. 미나는 그 중에서도 박재호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찾아냈다. 그 문서에는 프로젝트명 에덴이라는 제목과 함께 인류의 유전자 각성을 통한 완벽한 존재의 창조라는 섬뜩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신의 혈통이라고 명명된 특정 유전자에 대한 연구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박재호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 신의 혈통 유전자였다. 그는 이 유전자를 이용해 불멸의 생명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한 것이었다. 또 다른 문서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신의 혈통. 유전자는 극히 희귀하며 특정한 혈통을 통해서만 전승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유전자는 특히 어린아이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발현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아기가 위험에 처한 이유가 분명해졌다. 박재호는 아기가 신의 혈통의 후예임을 알고 그 유전자를 얻기 위해 아기를 쫓고 있었던 것이다. 혜인이의 죽음 또한 이 신의 혈통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혹시 혜인이도 미약하게나마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박재호가 그것을 알아채고 혜인이를 제거하려 했던 것일까?
미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때 마루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미나는 마루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닫힌 실험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박재호의 수하들이었다. 그들은 미나가 이곳에 올 것을 예상했던 것일까? 미나는 재빨리 서류들을 챙겨 실험실 구석에 몸을 숨겼다. 마루는 미나의 뒤에 바싹 붙어 경계태세를 취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손전등을 휘두르며 실험실 내부를 샅샅이 살폈다. 미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마루는 이빨을 드러내며 낮은 포효를 내뱉으려 했지만 미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그때 한 남자의 시선이 미나가 숨어있는 곳으로 향했다. 위기의 순간 마루가 튀어나갔다. 마루는 번개처럼 남자의 다리를 물었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다. 다른 남자가 총을 빼들었지만 마루는 이미 다음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미나는 그 틈을 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몸을 던졌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미나는 마루를 불렀다. 마루는 뒤따라 창문을 통해 뛰어내렸다. 건물 안에서 총성이 울렸지만 미나와 마루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숲속을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미나는 마루의 비범한 능력에 다시 한번 놀랐다. 마루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미나의 생각과 감정을 읽는 듯 했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며 필요할 때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숲을 헤치고 달리던 중 미나의 눈에 희미한 불빛이 들어왔다. 오래된 오두막이었다. 미나는 망설임 없이 오두막으로 향했다. 오두막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마치 미나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와라. 네가 올 줄 알았다. 그리고 마루도 미나는 노인의 말에 놀랐다. 노인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마루의 존재까지 알고 있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미나의 질문에 노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다. 그리고 너희 가문의 비밀을 지켜온 자이기도 하지. 노인은 스스로를 김 교수라고 소개했다. 남편의 노트에서 본 바로 그 김 교수였다. 김 교수는 민에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한때 박재호와 함께 희망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동료였다. 김 교수는 신의 혈통, 유전자의 존재를 알고 그 유전자의 힘을 인류를 위해 사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박재호는 그 힘을 통제하고 독점하려 했다. 그는 신의 혈통을 가진 이들을 납치하여 잔인한 실험을 일삼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다. 혜인이 또한 박재호의 표적이 되었고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박재호의 음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혜인이는 신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더구나. 아주 희미했지만 그 잠재력은 엄청났지. 김 교수의 말에 미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박재호는 혜인이의 능력을 탐냈어. 그래서 사고로 위장하여 혜인이를 제거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내 남편도 진실을 알게 되어 박재회에게 살해당했지. 김 교수는 마루의 정체도 밝혀주었다. 마루는 수호견 일족의 마지막 후예였고 그들의 임무는 신의 혈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마루의 조상은 혜인이의 수호견이었으며 혜인이의 죽음을 미리 감지하고 혜인이에게 꿈으로 경고를 보냈던 것이다. 그리고 혜인이의 부탁을 받은 마루의 조상이 죽음을 무릅쓰고 신의 혈통의 마지막 후예인 아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려 했으나 박재호의 추격을 따돌리지 못하고
결국 아기를 버려진 골목에 놓아두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그 후 마루가 아기를 경찰서로 데려온 것은 바로 그 조상의 의지를 이은 것이었다. 이 아기는 신의 혈통에 가장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아이야. 그래서 박재호가 더욱 집착하는 거지. 김 교수는 아기의 존재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기의 유전자는 박재호의 탐욕에 이용되거나 혹은 인류를 구원할 치유의 힘이 될 수 있었다. 김 교수는 민에게 수호자의 기록에 담긴 고대의 지식과 신의 혈통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유전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고 생명 에너지를 다루는 영적인 능력에 가까웠다. 미나는 놀랍게도 그 능력을 습득하는데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그녀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신의 혈통의 조상이 물려준 미약한 유전자가 깨어나는 듯했다. 박재호는 마지막 남은 신의 혈통인 아기를 손에 넣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 할 거야. 그를 막아야 해. 네가. 그리고 마루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김 교수의 말에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굳건한 결의와 타오르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혜인이와 남편의 원수를 갚고 이 아기를 지키기 위해 박재호의 잔혹한 음모를 반드시 끝장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루는 미나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았다. 숲속 오두막에서 미나와 마루는 거대한 악에 맞설 마지막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다. 김 교수의 낡은 오두막은 민에게 단순한 은신처가 아닌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수호자의 기록을 통해 신의 혈통의 능력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김 교수의 지도 아래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웠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의 에너지를 느끼고 생명의 파동을 감지하며 심지어 미래의 희미한 잔상까지 읽어내는 영적인 감각이었다. 미나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혜인과 남편의 복수, 그리고 아기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이끌었다. 마루는 미나의 훈련 내내 그녀의 곁을 지켰다. 마루의 눈빛은 미나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고 때로는 그녀의 집중을 방해하는 숲의 소리나 위험 요소를 미리 감지하여 주의를 주기도 했다. 김 교수는 민에게 박재호의 과거와 현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주었다. 박재호는 젊은 시절부터 생명 연장과 유전자 조작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보였다. 그는 신의 혈통의 존재를 알게 된 후 그 유전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키웠다. 그는 수많은 아이들을 납치하여 잔혹한 실험을 감행했고 혜인과 미나의 남편 또한 그 희생양이었다. 김 교수는 박재호가 자신의 연구를 위해 거대한 비밀 조직을 구축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 그의 수하들이 심어져 있다고 경고했다. 미나는 김 교수의 도움을 받아 박재호의 바이오젠 테크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더 이상 전공법으로는 박재호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 그의 심장부로 들어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그의 추악한 비밀을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마루는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마루는 수호견 일족의 특별한 감각을 통해 박재호의 수하들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고 민에게 최적의 침투 경로를 안내할 수 있었다. 또한 마루는 뛰어난 후각으로 박재호가 숨겨놓은 비밀 실험실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었다. 훈련이 거듭될수록 미나의 능력은 놀랍도록 향상되었다. 그녀는 이제 숲속의 작은 생명체들의 소리까지도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나무들의 숨결을 느끼며 자연의 일부가 된 듯한 평온함을 경험했다. 신의 혈통의 유전자가 그녀의 몸속에서 서서히 각성하고 있었다. 특히 그녀의 직감은 더욱 날카로워져
박재호의 다음 수를 예측하거나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마루 또한 미나의 변화를 알아채는 듯 그녀에게 더욱 깊은 유대감을 보였다. 어느 날 밤, 김 교수는 민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이 힘은 너에게 왔지만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절대 오만해지지 마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의 슬픔과 분노에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라.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사랑에서 온다. 미나는 김 교수의 말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혜인과 남편을 향한 슬픔과 박재회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과연 그녀가 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을까? 계획 실행의 날이 밝았다. 미나는 어두운 색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장비들을 챙겼다. 마루는 미나의 옆에서 비장한 눈빛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가자, 마루야. 이제 모든 것을 끝내러 갈 시간이야. 미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마루는 그녀의 손에 뺨을 비비며 작게 낑낑거렸다. 마치 미나의 결심을 응원하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미나와 마루는 바이오젠 테크 건물로 잠입했다. 마루는 뛰어난 청각과 후각으로 경비원의 동선과 숨겨진 감시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 미나는 마루의 안내에 따라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복잡한 복도와 연구실들을 통과했다. 그녀의 신의 혈통 능력은 그녀의 움직임을 더욱 민첩하게 만들었고 주변의 기척을 미리 감지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했다. 건물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실험실의 문이 마침내 나타났다. 철제로 된 거대한 문은 육중하고 견고해 보였다. 마루는 문 앞에서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안에서 희미하게 비명소리와 약품 냄새가 새어나왔다. 이곳에서 박재호의 잔혹한 실험이 자행되고 있었다. 미나의 가슴 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미나는 문을 열 방법을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때 마루가 문 옆에 작은 환풍구를 긁적였다. 미나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좁은 통로가 실험실 내부와 연결되어 있었다. 미나는 너무 좁아 들어갈 수 없었지만 마루는 몸을 구겨 넣어 통로 안으로 사라졌다. 얼마 후 육중한 철문이 덜컥거리며 열렸다. 마루가 안에서 잠금 장치를 해제한 것이었다. 실험실 내부는 지옥 같았다. 끔찍한 기계음이 귀청을 찢을 듯 울렸고 투명한 유리관 속에는 알 수 없는 액체에 잠겨있는 작은 생명체들이 보였다. 곳곳에는 쇠창살에 갇힌 동물들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박재호가 직접 실험복을 입고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광적인 탐욕이 가득했다. 박재호, 미나의 목소리가 실험실에 울려 퍼졌다. 박재호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섬뜩한 빛이 스쳤다. 강 형사,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네가 한 짓들을 모두 밝혀낼 거야. 미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멍청한 계집. 네가 감히 내 연구를 방해하려 해. 이 연구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박재호는 비웃으며 민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주사기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겨 있었다. 미나는 직감했다. 그것이 바로 신의 혈통 유전자를 조작하여 만든 약물일 것이라고. 그때 실험실에 다른 문이 열리며 박재호의 수하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미나는 마루에게 신호를 보냈다. 마루는 번개처럼 움직여 수하들의 발을 걸었고 순식간에 2명의 남자를 쓰러뜨렸다. 미나는 신의 혈통의 능력을 발휘하여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며 수하들의 공격을 피했다.
그녀의 손에서 미약하지만 푸른빛의 에너지가 흘러나와 실험실의 기계들을 오작동시키기 시작했다. 박재호는 미나의 예상치 못한 능력에 당황한 듯 보였다. 네가 신의 혈통이었단 말인가? 그의 눈동자에 섬뜩한 욕망이 번뜩였다. 그는 미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박재호는 재빨리 총을 빼들어 미나를 향해 겨냥했다. 바로 그 순간 마루가 박재호에게 달려들었다. 마루의 송곳니가 박재호의 팔을 물었고 박재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미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박재호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그녀의 주먹에는 혜인과 남편, 그리고 셀 수 없는 희생자들의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박재호는 나가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끝났어. 박재호,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미나는 쓰러진 박재호에게 다가가 그의 주사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박재호가 숨겨놓았던 모든 연구 자료와 실험 기록들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마루는 실험실에 갇혀있던 동물들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내며 자유를 찾아 실험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러나 그때 박재호가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 민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알아. 너희 모두를 죽여버릴 거야. 미나는 칼을 피하려 했지만 칼날은 그녀의 팔을 스쳤다. 날카로운 고통이 그녀의 팔을 찢는 듯했다. 여마, 그 순간 희미한 아기의 목소리가 미나의 귓가에 들렸다. 미나는 정신을 차렸다. 그녀의 신의 혈통 능력이 최고조로 발현되었다. 그녀의 온몸에서 푸른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빛은 박재호의 눈을 멀게 했다. 박재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미나는 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녀의 손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박재호를 벽으로 날려버렸다. 박재호는 벽에 부딪혀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실험실의 기계들은 미나의 능력으로 인해 모두 멈춰섰다.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도 기계음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미나는 쓰러진 박재호와 확보한 증거들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면 박재호의 추악한 진실은 만천에 드러날 것이었다. 그녀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미나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혜인과 남편을 위한 정의를 실현했다는 뿌듯함과 아기를 지켜냈다는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마루는 미나의 옆에 다가와 그녀의 팔에서 흐르는 피를 핥았다. 그 따뜻한 혀의 감촉이 미나의 상처를 치유하는 듯했다. 미나는 피투성이 팔을 움켜쥐고 쓰러진 박재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이젠 더 이상 추악한 욕망만이 남은 인간처럼 보였다. 마루는 미나의 옆에 바싹 붙어 으르렁거렸다. 실험실은 아수라장이었다. 깨진 유리관, 쓰러진 기계들, 그리고 벽에 걸린 끔찍한 실험 도구들이 박재호의 잔혹한 행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미나는 심호흡을 하고 팔의 상처를 확인했다. 깊지는 않았지만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때 실험실 문이 다시 열리며 김 교수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미나 괜찮은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김 교수는 미나의 상처를 확인하고 능숙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예상했었네. 박재호는 결코 쉽게 포기할 놈이 아니야.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를 끝낼 때가 됐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야 해요. 그녀는 박재호의 연구 자료와 실험 기록들을 손에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신의 혈통, 유전자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
박재호가 납치한 아이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에게 가해진 잔혹한 실험 과정들이 적혀 있었다. 특히 혜인이의 유전자 샘플과 그녀의 사고에 대한 조작된 기록들도 함께 발견되었다. 미나는 눈물을 삼키며 그 증거들을 가슴에 품었다. 김 교수는 미나를 도와 박재호를 결박하고 증거물들을 조심스럽게 챙겼다. 마루는 쓰러진 박재획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혜인과 남편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 그리고 수많은 희생자들을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나는 마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다 끝났어. 마루야, 그들이 실험실을 빠져나오려 할 때. 갑자기 건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재호가 자폭 장치를 설치해 놓은 거야. 증거를 없애려 하는군. 김 교수가 외쳤다. 비상등이 깜빡이며 붉은 빛을 토해냈고 건물 전체에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둘러야 해. 김 교수는 민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박재호의 비밀 실험실을 빠져나와 지하 통로를 통해 외부로 향했다. 무너져 내리는 잔화해와 뜨거운 영희 속에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달렸다. 마루는 미나에 앞서 달리며 무너지는 통로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안전한 길을 찾아주었다. 미나의 신의 혈통, 능력 또한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가볍고 민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폭발하는 건물 속에서도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했다. 마침내 그들은 간신히 건물 밖으로 탈출했다. 뒤이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바이오젠 테크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미나는 불타는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박재호의 탐욕과 잔혹함의 상징이었고 이제는 모든 악이 불타 사라지는 듯했다. 미나는 김 교수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했다. 그녀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박재호의 범죄와 바이오젠 테크의 비밀 실험실에 대해 보고했다. 처음에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으려 했지만 미나가 제출한 증거물들은 너무나 명확하고 충격적이었다. 특히 혜인이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아기의 출생에 얽힌 비밀이 드러나자 경찰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박재호는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지만 그의 범죄는 이미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언론은 박재호의 추악한 행태와 바이오젠 테크의 비윤리적인 실험, 그리고 신의 혈통이라는 섬뜩한 개념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피투성이 개가 구한 아기 이야기는 박재호의 잔혹한 음모라는 거대한 스캔들로 발전했다. 박재호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체포되었으며 그의 비밀 조직원들도 줄줄이 검거되었다. 미나는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병원으로 아기를 찾아갔다. 아기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다. 미나는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한 아기의 온기가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는 듯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아가야, 너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마루는 아기의 인큐베이터 옆에서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미나는 아기의 이름으로 아리라고 지었다. 아리는 아름다운 한국어로 귀한 아기 또는 희망을 뜻하는 말이었다. 미나는 아리에게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보았다. 미나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딸과 남편을 잃은 고통 속에서 신의 혈통의 능력을 각성시키고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워 정의를 구현한 강인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이제 아리와 마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오랜 악몽은 끝났고 이제는 밝고 희망찬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 교수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사랑에서 온다. 박재회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다. 과연 자신은 박재호를 용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비극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대답은 아직 불분명했지만 아리와 마루의 존재가 그녀에게 미래를 향한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이들을 위해 강해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재호의 체포와 바이오젠 테크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미나는 한순간에 영웅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언론의 플래시 세례와 대중의 환호 속에서도 그녀는 혜인이와 남편의 빈자리를 느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는 없었다. 김 교수는 민에게 진정한 치유는 용서와 사랑에서 온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그녀가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곁을 지켰다. 미나는 경찰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아리와 마루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녀는 아리를 정식으로 입양했고 아리는 강아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아리는 미나의 품에서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녀의 다쳤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마루는 아리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켰다. 아리가 밤에 잠투정을 하면 마루는 낑낑거리며 다가가 아리의 손을 핥아주었고 아리는 마루의 따뜻한 털에 얼굴을 비비며 다시 잠이 들었다. 마루와 아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존재했다. 미나는 아리와 마루를 데리고 김 교수가 있는 숲속 오두막으로 이사했다. 도시의 소음과 번잡함에서 벗어나 그들은 자연의 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오두막은 김 교수의 손길로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미나는 그곳에서 수호자의 기록을 더 깊이 연구하며 신의 혈통의 능력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제 자연의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었고 상처받은 동식물들을 치유할 수 있는 미약한 힘도 얻게 되었다. 그녀의 능력은 그녀의 복수심을 잠재우고 평화와 치유의 도구로 변화했다. 어느 날 오후 미나는 아리를 안고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 아리는 마루의 등에 기어 올라 앉아 즐거워했고 마루는 조심스럽게 아리를 태우고 숲속을 뛰어다녔다. 아리의 맑은 웃음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그때 미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멀리서 김 교수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박재호였다. 박재호는 수감 생활 중에도 계속해서 신의 혈통, 유전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다. 김 교수는 그를 찾아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치유를 시도했던 것이다. 박재호는 과거의 오만함과 관계를 잃은 채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김 교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김 교수는 그에게 신의 혈통의 진정한 의미는 지배가 아닌 공존과 치유에 있음을 반복해서 설명했다. 미나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여전히 박재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다. 하지만 아리와 마루의 존재가 그녀에게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다. 복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았다. 진정한 평화는 용서에서 비롯될 수도 있음을 깨달았다. 미나는 조용히 박재회에게 다가갔다. 박재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몸을 움찔거렸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박재호, 미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다. 당신이 낙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하지만 당신도 당신의 집착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미나는 아리의 작은 손을 잡고 박재회에게 보여주었다. 이 아이는 당신이 탐했던 힘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당신처럼 그 힘을 남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 아이는 사랑과 치유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박재호는 아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알 수 없는 슬픔과 후회가 스쳤다. 그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앙상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파괴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듯했다. 미나는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증오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동정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파멸로 치달은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었다. 미나는 박재회에게서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평화와 용서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리와 마루를 안고 숲속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해 진력, 오두막 창문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그들을 따뜻하게 감쌌다. 아리는 미나의 무릎에 앉아 온갈거렸고 마루는 그들 곁에 누워 조용히 잠이 들었다. 시간은 흘렀다. 아리는 무럭무럭 자라났고 미나는 숲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잃어버린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혜인과 남편의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었고 그들의 사랑은 아리와 마루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졌다. 미나는 이제 숲의 수호자로서 자연과 생명을 치유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신의 혈통 능력은 점차 강해져 숲의 생태계를 보호하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데 기여했다. 마루는 미나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아리의 영원한 수호견이었다. 마루는 아리가 위험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아기를 보호했고 아리가 슬퍼할 때는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다. 마루와 아리는 서로에게 가장 특별한 존재였다. 그들의 유대감은 단순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넘어선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리고 박재호의 이름은 더 이상 미나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감옥에서 삶을 마쳤다. 그의 마지막 순간. 그가 무엇을 후회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었다. 미나는 숲속 평화로운 언덕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아리는 마루의 등 위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민에게 다가왔다. 미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사랑과 치유, 그리고 용서로 완성되었다. 피투성이 개가 아기를 데려오면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사랑과 희망의 노래가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